tell you that. But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You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요,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지칭한 이후에 종종 비슷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뭐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제는 아예 핵 무기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좀 지위가 급상승되는 걸 바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북한이 핵 탄두를 57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IAEA 가서 검증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수치를 얘기한 것인데.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예. 이미 핵 보유국이다라고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북한이 핵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네. 핵탄두도 50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NPT 체제 내에서 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몇몇 나라들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김정은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5개 나라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네.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 같이 네. 눈 감아주는 그런 위치. 그렇게 되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핵 보유를 뭐 사실상 묵인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네.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했다. 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국방위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준비가 돼 있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연내에 김정은과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시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11월쯤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선거 코앞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서 진짜 에이펙 때 만나서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왕이 부장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중국의 중재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그건 양국, 북미 양측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김정은도 만나서 그렇게 나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하는 그 시기, 네. 11월 중간 선거 좀 이후입니다. 11월 중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네. 2019년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듯이 네. 그런 형태의 회동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회동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평화로 가는 길이 될지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의 핵심 기둥이 있죠. 바로 우리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행보를 계속 보이는 이 상황. 거기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것도요. 지금 외신에 보면은 미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잘 몰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청와대도, 우리 외교부도, 우리 국방부도 아무도 몰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 글을 띄운 뒤에 알았다는 겁니다.
한미연합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 소셜이죠. 그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 중요한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처음에 몰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뭐 우리 정부가 무관심했다, 무능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로 차원을 볼 게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한번 연합연습이 축소됐다고 하는 자체도 네.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거든요. 아하. 이런 것들이 한미가 동맹이라면 네.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 네. 또 동맹관, 다시 말하면 동맹도 거래로 간주하는 아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있고 앞으로 연습은 계속될 것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적에게 사실 오판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아하.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우리 안 지켜준다면 우리가 비핵화의 기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어허.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소통을 제대로 해야 신뢰가 되고 신뢰가 있어야 사실 동맹과 억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